문제 4번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베타적 논리합의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다층 퍼셉트론이 있다. 활성화 함수 ht의 임계값 알파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ht라는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 이때 이 알파의 임계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지금 다층 퍼셉트론인데 지금 활성화 함수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어떻게 추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함수 fs의 가중합 s2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표를 선생님이 먼저 그려놨는데 s2 같은 경우에는 가중합이 지금 f라는 함수가 x에는 가중치를 마이너스 1을 주고 y에는 가중치를 마이너스 2를 주고 있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y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더하면 가중합 s2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x가 1이고 y가 0이면 y가 0일 때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x에 대한 가중치 마이너스 1 생각해서 여기 마이너스 1 계산해 주면 될 테고, 이번에는 x가 0이고 y 쪽만 가중치가 마이너스 2가 있을 테니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xy가 입력값이 전부 0이면 가중치를 애초에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냥 0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g라는 함수에서의 활성화 함수에서의 가중합 S3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지금 G에서의 가중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에서의 가중치와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중합 S3는 S2와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부호만 반대로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중합은 계산했고 이번에는 활성화 함수 f와 g를 한번 통과시켜 보도록 합시다. f 같은 경우에는 임계값이 지금 마이너스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작으면 0인데 마이너스 3은 지금 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0은 전부 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f라는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는 1이라는 값을 출력할 겁니다. 꼭 몰라도 되긴 하지만 지금 얘는 무슨 함수죠? 낸드 명령어를 지금 의미하는 게 되겠죠. 자, g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g 같은 경우에는 0.5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다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3과 1과 2는 전부 다 0.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테고 0은 0.5보다 작을 테니까 g라는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0이 되겠습니다. 얘는 5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S1 가중합을 계산할 건데 H라는 함수에 대해서 가중치는 전부 다 F를 통과하는 애와 G를 통과하는 값에 대해서 각각 1이라는 가중치를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값에 대해서 그냥 더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2개 더해주면 1, 2개 더해주면 2, 2개 더해주면 2, 2개 더해주면 1이 되겠네요. 자, 이때 얘가 이제 h라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베타적 명령어와 똑같이 xy가 둘 다 1일 때는 0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1이 임계값 알파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 하나는 1이 임계값 알파보다 작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라는 값이 활성화 함수 h를 통과해서 1이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2라는 값이 임계값 알파보다 어떻게 돼요? 2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아래도 2개의 식이 더 있지만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얻을 수 있는 부등식 알파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임계값 알파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의 나열에서 10번째 수를 인쇄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나다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를 일단 보면 첫 번째 수 1, 두 번째 수 4, 세 번째 수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숫자가 사실은 뭔지 알 수 있지만 우리 순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와 나도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A에다가 1을 입력하고 N에다가 1을 입력하라는 뜻인 거죠. 자, 이럴 때는 보통 표를 그려놓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A가 1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N이 1이니까 자, 여기가 1이라는 뜻인데 N이 1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가에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의 숫자가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은 4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가야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1이 4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n이 1이었는데 n에다가 뭘 해주래요? n에다가 1을 더해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n 2를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의 값에다가 뭘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a의 값은 지금 두 번째로 갈 때는 4, 세 번째로 갈 때는 7이니까 한 칸 건너갈 때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값이 a 값인 거죠. 3을 더해주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현재 3이 될 거예요. 자, 나에는 여기는 지워서 다시 쓰도록 할게요. 나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이 들어가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값도 이제 뭘로 변하게 되냐 하면 A의 값도 이제 4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A가 4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아까는 1과 4를 비교했지만 이제 비교해야 할 값은 2와 4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2하고 4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2는 4보다 작죠? 또 역시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n에 2를 갖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n이 이번에는 3이 되겠고 a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4를 갖고 있었는데 3을 더해줘서 7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n이 3일 때는 7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돌아가면서 뭘 만족할 때까지 n이 누구보다 작다를 판단한 다음에 그게 아니오가 나올 때까지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 거예요. 자, 돌다가 10번째 수를 인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n이 얼마보다 작다가 되면 아니오를 맞고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n이 자, 여기 가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10이 되겠죠. n이 10이 되면 10과 10을 비교할 건데 10과 10은 같은 숫자지 작다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를 인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10이 되는 거고 나에 들어갈 숫자는 3이 되는 거고 다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해보면 9, 10 이렇게 올 때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일반항 an 즉 등차 수열 1 플러스 n-1의 3에 대한 등차 수열에서 a 10을 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28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순서도에 의해 인쇄되는 값을 구하시오. 지금 순서도가 주어졌는데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네요. 자, 지금 a가
a가 32로 시작을 하고 n이 1로 시작을 합니다. 자, n에다가 1, a에다가 32 이렇게 표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지금 현재 a가 32죠. 32가 1보다 작다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 아래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왔을 때는 n에다가 1을 더하라고 했는데 현재 n은 1이죠. 그러니까 1을 더해주면 n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a는 2로 나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가 32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n이 2고 a가 16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다시 물어볼 것은 16이 1보다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n에다가 1을 더해주고 a는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어볼 거는 8이 1보다 작냐를 물어볼 테니까 역시 아니어서 계속 n에는 1을 더해주고 a는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와 n의 5, a의 2, n의 6, a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1이 1보다 작냐?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아서 n이 7이 될 테고 a가 2분의 1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판단은 이제 2분의 1이 1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드디어 맞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얘가 아니오여서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2분의 1이 1보다 작다. 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n을 인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n은 바로 7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쇄되는 n의 값은 7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순서도에 의해 인쇄되는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니까 인쇄되는 값은 n 곱하기 a를 인쇄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와 n을 전부 다 일단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a가 역시 1이고 n도 1이네요. 그래서 n1, a1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내서 판단을 하는데 a의 제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a 제곱은 1인데 1이 50보다 큰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오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n에다가 1을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n은 1이었으니까 1을 더해주면 n이 2로 변화할 테고 a는 2를 더해주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a는 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자, 3이 되겠습니다. 그 a가 현재 3인 상태에서 a 제곱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9가 50보다 큰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역시 아니오니까 다시 한번 자, 오른쪽으로 해서 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n은 3이 될 테고 a에는 2를 더해야 될 테니까 여기 5가 되겠죠. 다시 a 제곱해서 5 제곱해주면 25니까 25가 50보다 크냐? 아니오죠. 그래서 역시 다시 돌고 a에다가 더해주고 49도 50보다 작으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n이 5가 될 테고 a는 9가 됐는데 자, 9를 제곱하면 81이고 얘는 50보다 크게 되겠죠. 드디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통해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n과 a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n은 5가 될 테고 a는 9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a와 n을 곱해주면 45 이게 바로 출력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4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은 베타적 논리합을 해결하는 다층 퍼셉트론에서 세 활성화 함수 FGH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가중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F라는 함수는 가중치가 X, Y에 대해서 0.5씩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키울까요?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가중치가 마이너스 2씩 각각이 부여가 되어 있고, H라는 활성화 함수는 F와 G에서 출력되는 값에 대해서 가중치가 K와 0.5씩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4번에서 봐서 알겠지만 먼저 가중합을 계산해 놓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여 출력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가중합 S1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에 대한 활성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출력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가중합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중합 S2는 가중치가 각각 0.5씩 부여되어 있으니까 X와 Y에 0.5씩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자, 0인 입력값은 무시하면 되니까 X에 대해서만 가중치 곱해서 계산해주고, 자, 이번에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마찬가지죠. 가중치 0.5 곱해서 계산해주고, 둘 다 입력값이 0이니까 여긴 0이 되겠네요. 자, G도 마찬가지로 가중합 S3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가중치 마이너스 2씩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X와 Y에 각각 마이너스 2씩 곱해서 더해주면 여긴 마이너스 4. 이번에는 X가 1이고 Y가 0이면 마이너스 2고, X가 0이고 Y가 1이면 역시 가중치 부여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입력값이 둘 다 0이면 마찬가지로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활성화 함수를 F와 G를 통해서 각각 통과시켜 보도록 합시다. F의 임계치는 지금 0.3입니다. F의 임계치는 0.3,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통과시킬 거고, 아니면 0이니까 1, 0.5, 0.5, 0.5니까 각각 출력값 1, 1, 0이 되면서 F라는 함수는 5어라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걸로 보이네요. 자, G는 임계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출력, 작으면 0을 출력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S3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인데 마이너스 4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3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에 0이 출력될 테고 나머지가 1을 출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NAND라는 명령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가중합 S1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때 K 쪽에서 내려오는 애에 대해서는 지금 가중치를 K를 부여할 거고, 그 다음 뒤쪽에서 내려오는 값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0.5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중치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면 S1 가중합은 K가 될 테고, 여기는 K 더하기 0.5가 될 테고, 아래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면 K가 들어갔을 때는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단 뜻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H의 지금 임계값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냐 하면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1번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1번씩 K는 임계값보다 작아야 0을 출력할 테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2번 얘를 2번식이라고 합시다. K 더하기 0.5가 H를 통과하면 1을 출력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이 도출될 테고 3번식은 2번이랑 똑같겠죠? 별 의미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역시 의미는 없는데 0.5는 1보다 작으니까 자연스럽게 임계값보다 작아서 0을 도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K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은 풀려 있고 2번만 풀면 되니까 K가 0.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테고, 최종적으로 찾은 답은 K가 0.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가중치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